인지. 직구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직구 규제 시작이 사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걸요. 개판이긴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 세워온 그런 계획인 거죠. 자, 그렇기에 이번에 잠깐 정부가 발을 뺐다 해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 정부는 직구 규제를 무조건 할 거니까요. 자, 오늘은 직구 규제에 대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그 맥락을 한번 어거지로 끼워 맞춰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동기가 뭔지 제 나름의 소설을 쓰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어거지를 자신 있게 쓰는지 결말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직구 규제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 적극적 지지 없이는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제분쟁 100% 가는 주제라 일개 공무원들이 소꿉놀이 하듯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윤 대통령이 빈잔에 물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시다 후미온지 귀겐지 뭐랑 맥주 마시면서 일본이 태평양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게 도와주고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우리 기업이 논리도 맞지 않게 줘야 한다는 제3자 배상안 냈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해외 직구로 처음 노발대발했던 게 바로 이때예요. 지금 와서 이야기입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퍼진 거 보세요. 어떤 바보가 돈 주고 일본산 수산물 사 먹습니까?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지적에 대해서는 입국닷을 시전합니다. 근데 화가 나는 겁니다. 당시 야당을 향해 화를 내고 싶은데 화낼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잘 막고 있다. 근데 문제는 직구다. 직구가 문제다. 요거를 했던 거예요.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이며 후쿠시마 수산물은 절대 통관 과정에서 못 들어오게 할 건데, 이런 호상새들이 해외 직구로 후쿠시마 수산물을 들여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통관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거는 막고 있는데 개개인들이 해외 직구를 하는 거는 막지를 못해. 내가 후쿠시마 수산물 못 막는다고 이야기 듣는 게, 아니 개인들이 다 해외 직구 지 맘대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내가 왜 먹어? 이거 못 막는 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다시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요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 이 자식들아, 통관 거친 물건만 사라. 일본산 수산품 원산지 찾는 거 이거 어려워. 요렇게 말씀하세요. 당시에 지가 똥은 똥대로 다 싸지르고 분이 안 풀리니까 어거지로 생색을 내기 위해 논리적인 척을 하며 직구를 깠던 거죠.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사건 연이어 또 터집니다. 갑자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건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문제라 떠들며 마약 판매자가 아닌 마약 소비자를 잡겠다며 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던 경찰 죄다 사복 입혀 마약 수사를 투입하고요. 그리고 그거 찍으러 간다고 기자들 바리바리 불러 휴할 준비를 했었던, 그러다 이태원에서 아까운 우리 친구들을 죽음에 이르르게 한 바로 그 이태원 참사쯤이었습니다. 이즈음 보도로 관세청이 마약을 얼마를 잡았네 뭐했네 엄청 떠들었어요. 자, 근데 거기서 해외 직구로 인한 마약 유통 사례가 유독 많이 언급됐는데요. 보도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검거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검거가 잘 되는 걸 보니까 마약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윤 대통령이 상식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마약류, 이거를 잘 잡으면 물건을 한국을 거쳐 어디 넘기려 하는 게 아주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질 거고, 애당초 한국을 통해 어디로 마약을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겠네. 자, 그러면 한국이 마약 허브 국가라는 오명도 벗고 국내 마약 사범들도 마약 구할 방법이 사라지겠구나. 근데 가만 보니 관세청이 나름대로 일을 잘하고 있어. 근데 역량이 모자랄 수는 있겠어. 구멍을 좀 더 촘촘하게 막아야지. 그러니까 관세청 직원 수를 팍팍 늘리고 돈도 잘 챙겨줘야겠구나. 한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만들기 위해선 일단 마약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먼저야. 요게 상식인의 생각일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대통령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해외 직구 때문에 저거 마약 다 들어오고 있어. 해외 직구 저거 존나 나쁜 거야. 옛날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때도 내가 저거 때문에 얼마나 어이없이 비난을 들었어. 이거 화나네. 오늘 저기 소주 한잔 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건이 터지기도 합니다. 22년 이태원 참사 있고 반년도 안 지나서 한 남자가 해외에서 온 택배를 받고 마약사범이 되어 잡혀가 3개월간 옥살이를 하는데 이것은 가라였습니다. 국정원 사람이 자기 일 도와주던 지인에게 말해요. 내 실적을 좀 내야 되는데 정보 좀 줘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필리핀 마약상을 시켜 이 남성에게 마약 있는 택배를 보내고요. 국정원은 인천세관에 니들 마약 진짜 못 잡는다. 야, 인천세관, 야, 내가 이거 보내줄게. 이 새끼 마약한다. 이렇게 합니다. 국정원이 이 짓거리를 왜 하냐? 실적 내려고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 거였었잖아요. 자, 천만다행으로 이게 다른 사건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검사에 의해 가라로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게 알려지는데요. 이 남자 인천지검에서 내보내주질 않습니다. 죄가 없다고 밝혀졌는데 인천지검 수사팀이 이걸 다 거부하다가 한참 지나서야 풀어주죠. 이게 가능한 건가 싶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한 게, 자, 이 일이 세간에 알려진 게 10월 30일 KBS의 단독 보도 때문이었는데요. 심지어는 KBS가 다음날 거의 똑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나 더 냈는데요.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다수였다는 보도를 하죠. 국정원은 굉장히 많은 수의 피해자를 만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더더욱 사건이 기괴해지고 있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국정원장, 국정원 1차장, 국정원 2차장이 바뀝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도하느냐? 승진을 놓고 일어난 국정원 내 파워게임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외교부 출신인 국정원장과 공채 출신인 1차장이 싸웠다. 그래서 국정원장을 내보내려 한 건데, 이 시기에 기업체 관련해서 1차장이 무슨 문제가 생겼었다. 그래서 둘 다 나간다. 이런 소리라는데 이거 납득하세요? 자,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갈등 빚었다고 사람 자르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국정원장님이 외교부 출신이었잖아요. 외교부 출신이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겠죠. 외교적으로 마찰 빚는 거. 근데 하필 국정원이 친 사고가 필리핀 해외 직구건이야. 그럼 당시 외교부 출신인 국정원장이 어떻게 했겠어요? 밑에 애들을 졸라게 갈궜겠죠. 필리핀 묶어서 사건 만들면 어쩌냐고요. 야, 너넨 위에서 시킨다고 아무 말이나 들어? 머리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얘는 또 무슨 윗선 타령이야? 얘는 눈만 뜨면 윤가네, 윤가. 이럴 수 있는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전부 다 잘랐어요. 근데 왜 잘랐겠어요? 국정원장보다 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지시했는데 일을 못했으니까 잘린 거겠죠. 이 시기에 실적을 요구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하필 해외에서 들어온 마약 택배 사건을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가라로요. 제 나쁜 머리로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언론은 직구규제가 이 정부의 무능으로 얼렁뚱땅 일어난 것처럼 설명하던데, 아무리 봐도 이거 철저하게 기획된 것 같아요. 딱 국정원 인사 물갈이 되던 그 시기에 일어난 국정원의 실책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필 택배를 이용해 조작한 마약 수사가 들통난 거. 윤심이 그때 어디 있었을까요? 여하튼 이거 우연히 안 밝혀졌으면 해외에서 직접 마약 구매한 마약사범 체포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 넘친다, 막 떠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 직구는 관세청 이렇게 한계가 있으니 앞으로 통관할 때 대형 플랫폼을 거친 회사의 물건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KC 인증받은 것만 들어올 수 있다. 개인 간 택배도 얄짤없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건은 무조건 KC 인증받아야 된다. 이미 한참 전부터 이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게 전부 다 필리핀 때문이다, 필리핀 욕하고 그랬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돌이켜보니 너무 기묘한 시점에 기묘한 일이 벌어진 거였죠. 자, 그리고 올해 초로 한번 와봅시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연말부터 올 초까지 경제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대파로 그냥 두들겨 맞고 있었는데, 중국과의 무역이 31년 만에 첫 적자였던 기사까지 났네요. 자, 그 와중에 알리, 테무, 쉬인이 돈을 쫙쫙 뽑아간대요. 이러고 있는데 마침 서울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물건들에서 발암물질이 엄청나게 나왔대. 그러면 윤 대통령이 뚜껑이 한 번 더 열리는 겁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직구규제 착수합니다. 우리 대통령은 중국과의 적자가 왜 발생했나? 최소한 일반 국민이 얼마나 샀나? 이게 이 정도 샀다고 31년 만에 적자가 발생할 수 있나? 이런 거 생각할 그런 능력이 안 되세요.
그냥 야, 이씨, 개인들이 무분별하게 해외 직구를 하니까 우리 유통업계가 지금 난리야. 역시 해외 직구는 악이야.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야 이거 옛날에 막아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어쩔 수 없다. 그냥 오명을 뒤집어 쓰자. 난 이걸 직구 무조건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물론 추론입니다. 추론. 지금 뉴스에서 이 간단한 걸 상식적인 기존 정치 대하듯 다루려니 뭐 한미일 공동체가 어쩌고 뭐 일본이 뭐 통수를 때렸고 뭐 이런 이야기라던데요. 제가 볼 때 이분은 그럴 능력도 안 됩니다. 그냥 이것만 따지면 됩니다. 윤 대통령이 기분이 좋나 안 좋나.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중간상을 줄이고 그거 정해서 국내 소비자의 선택이 중국으로 가는 걸 막아볼까? 이런 걸 생각할 능력이 안 되시는데 뭐 그냥 안 됩니다. 사람들이 왜 역직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생각 못해요 저분은. 자, 임기 내내 주요한 국정운영 실패가 있을 때마다 그냥 공통적으로 겹친 주제 중에 지 탓 아닌 거 하나 고르다 보니까 딱 나온 겁니다. 해외 직구, 해외 죽기가 문제다. 심고. 자, 그래서 그냥 해외 직구 빡 가자. 규제 가자 한 거예요. 자, 뭐 WTO 분쟁을 가든 뭘 하든 그냥 지 알바가 아닌 겁니다. 자, 우리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되고 얼마나 화가 많이 났습니까? 초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거 없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 어떡하냐고, 나라 절단나게 생겼다고. 근데 우리가 중국을 명분 삼아가지고 거의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심지어 대상이 전 세계였습니다. 다행히 중국이 크게 입장을 내놓진 않았어요. 근데 중국 입장에선 이럴 수 있죠. 31년 만에 흑자 나자마자 야 이걸 이렇게 한다고? 싶었을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정부가 뒤늦게 19일이죠. 관세청, 산자부, 환경부 등의 위해성 검사에서 유해 물질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 직구 금지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진화에 나섰고요. 우리 대통령실이 해외 직구 온선 사과한다. 근데 얘들아, 대통령은 몰랐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뭐 개가 똥을 끊겠죠. 우리 각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외 직구 막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영심리에 젖어가지고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들어가다가 지금 최상병 특검법 저 사달란 거 봐봐요. 그냥 이 사람은 이게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대통령실이 몰랐다고 하는 게 뭐 말이 됩니까? 그냥 우리 대통령은 이제 해외 직구가 싫어.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지시를 해. 저거 끊어라, 막아라. 자, 여러분, 대통령실이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안보실 이 내용을 모를 수가 없는데, 그리고 14개 부처가 2월부터 회의를 했는데 싸그리 다 대통령을 2달 동안 무시했다고? 말을 맙시다. 뭐 이래봐야 제 소설 속 우리 각하는 지금 용산에서 이거를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 나의 이 업적이 될 건데 이거는 내가 이 오명을 뒤집어 쓰고라도 내가 이거 하겠다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각 정부 부처더러 니들 다 알아서 이제부터 유해물질 들어있는 제품 찾아 하고 있는 거겠죠. 언젠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꼭 내 직구를 막으리다 하시면서요. 자, 요거 수습할 방법이 사실 몇 개 없습니다. 뭐 본인이 수습하는 방법으로는 하야가 있고요. 뭐 의회가 수습하는 방법으로는 개헌이 있겠죠. 국민이 수습하는 방법, 요걸로는 집회를 통한 탄핵까지 가는 거, 그 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소설 속 대통령님 능력 없어서 힘드시면 그냥 그만하세요. 현실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여거지 끼워 맞추기로 직구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일개 유튜브의 억측, 소설이길 간절히 바라보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립니다.